699쪽 굴리사니경 비구 이름입니다. 어떤 비구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고 숲속에 거주한 한 비구입니다. 우리 숲속이라는 것은 금강경에 이제 수보리한테 아란나 행할 때 아란냐라는 게 뭐냐면 그 조용한 곳, 그러니까 숲속에 거주하는 조용한 곳에서 은둔하는, 우리 대원정사 할 때 정자, 고요할 정자, 정사가 아란냐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사는 비구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사는 비구가 좋아요? 도심 포교당에 사는 비구가 좋아요? 사람들한테는 경이롭겠죠. 그래서 산속에서 은둔하고 있다가 뭐 간혹 나와가지고 일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즘 또 뭐 산속에 계셨다 나왔다고 하면서 이 말 저 말 정리 안 된 말씀을 자기 견해죠. 자기 견해를 마치 뭐 불교의 표본인 양 막 말씀하시는데 조심해야지. 정리를 좀 잘 하고, 숲속에 혼자 있으면은 혼자 있고 그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고 그다음에 수행을 지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장에서 굉장히 좋으나, 탁마를 할 탁마,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방되거나 그다음에 인식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숲속에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또 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굴리사니 비구도 숲속에 혼자 외딴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방식의 삶이 있겠죠. 근데 바깥에 있는 이제 우리가 소위의 승가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비구들 사이에 왔을 때는 자기 방식의 생활과 그 다음에 전체 공동체의 뭐냐면 승가에서 행하는 방식과 괴리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굴리사니 비구는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한 비구가 승가에 같이 생활하면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사리붓다가 쭉 경계하는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이 굴리사니경.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말씀보다는 사리불의 이야기죠. 사리불의 이야기고, 그럼 이게 왜 사리불의 이야기가 부처님 이야기도 아닌데 경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가 받아들인 승가의 모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때 장소, 그러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형이겠죠. 다른 말로 교과서적이라는 이야기. 교과서적. 교과서적 은사이기 때문에 읽기에 크게 어려운 바도 없지만은 그 교과서적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고 승달이 유지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 그래서 이제 이 굴리사니 경, 그다음에 끼따끼리 경, 이래서 두 개의 경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치마니까야 제2경 2권. 그래서 두 개의 경만 읽으면 비구품이 끝납니다. 굴리사니 경도 지난주에 잠시 설명했지만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담백하게 있는데, 뒤에 기타기리 경은 굉장히 비구품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경으로서 아주 훌륭한 경이 됩니다. 그래서 두 경을 읽다 보면은 9월이 지나가고 추석이 안 되겠나 싶은. 그래서 뭐 우리가 10월 경에는 제2경 2권에 대해서 책을 우리가 띠따기는 그렇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한번 쭉 연찬해서 읽어왔다는 게 소중한 자극 같죠. 그래서
새 책을 가을께 이제 다시 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안으로만 봐도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굴리산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이 중림정사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림정사라 해서 대나무 많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긴 있더라.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7할이 산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그렇게 허전하게 산대요. 뭔가. 나중에 누가 와서 그러는데, 왜 허전한가 했더니, 외국 가면 이렇게 산이 없다네. 그래서 내가 산에 의지하고 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오니까 그만큼 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더래. 그게 이제 산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나라 산은 지금 이 서울만 하더라도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엄청난 산들이 있죠. 여러분, 북한산, 도봉산은 설악산급입니다. 설악산 급이.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저런 산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강이라는 저렇게 큰 강이 있다는 거는 이 조만한 나라에 엄청난 사태지.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림정사 있는 그 저희 마가다국이지. 마가다국의 수도가 이제 뭐냐면은 중림정사가 있는 뭐 어디지? 갑자기 까먹었다. 왕사성. 왕사성이라는 곳에 가니까 산이 안 있습니까? 산이 이제 많아요. 다른 인도 가면은 다 평지죠. 평지인데 이 동네만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 산입니까?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엔 민둥산이야. 민둥산인데 막 자갈들 많고 우리는 화강암이 주로 많습니다만은 그쪽은 이제 부석부석한 풍화작용이 쉽게 그냥 뭔가 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쭉 있어서 그런데도 인도에서는 그게 성질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 지정학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마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융성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자가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즈음에 굴리산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숲속에 거주하는 자였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데 숲속에서 품행 단정 안 해봐야 뭐 어떻게 단정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행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도시에서 품행 단정하지 못한 거하고는 좀 다르지. 도시에서 품행 단정하지 못한 건요. 밤에 많이 싸돌아다니면 도시에서는 숲속에서 품행 단정하지 않은 거는요. 지 맘대로 살았다. 요겁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승과 대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는 굴리산이 비구에 관해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규칙적인 승단에 왔으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사리불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과 대중에 와서 승과 대중에 머물면 서로 호기심이 있겠죠. 아유 아니나 다를까 그냥 혼자서 그냥 산속에 있으면서 정진한다고 하시는 분들 오면은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겠죠. 승과 대중도 궁금해하게 하고 그 사람은 또 오면은 온 대로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겠지. 그래서 뭐 숲속 일은 숲속 일만 이야기해야지 세상 일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면서 세상 일 이야기는 안 되지. 자, 도반들이에요.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과 대중에 와서 승과 대중에 머물 때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은 공경하지 오만이 생기겠죠. 자기 숲속에서 혼자 살았다고 잘났다고 그러는 거지. 공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공동체 운영의 체계가 있는데 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면전에 대고 말 또 못해. 이해되고, 그죠?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요즘 뭐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 윤회는 없다 그런 소리도 쓰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불교 안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뭐 어느 산승이 뭐 나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누구 또 기고해가지고 단멸론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뭐 합니다. 이제 이 스님 나오니까 뭐 요즘 또 매체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는가 봐요. 그냥 그분 그냥 편하게 살다 그냥 가시게 그냥 냅둬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자기 견해를 막막 피력하는 한국 불교의 또 장점도 있으나 한국 불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제발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 그 경전이 편협되지 않고 잘 알고 뭐 지난주 우리 금강경 이야기할 때 제가 우파불교의 아비달마하고 견조 이야기하니까 금강경 해석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읽을 때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신행적으로 읽을 때는 굳이 그까지 우리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 해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행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자의적 해석으로 더 그냥 다르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이 굴리산이 경도 굴리산이라는 비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해지는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승단과 그 다음에 그때 아란야에 수행하던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인간관계니까 내지는 또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적 순차적 수행 내지는 승단의 예의 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정보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어떤 글자에 매료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불교하는 거야. 불교한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뭐 지난번에 뭐 이게 내가 책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경전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부처님 뜻을 잘 알면은 그 경전 인용할 때 이것이 잘 해석됐냐 안 해석됐냐 판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읽어보고 인용해요. 어머 좋은 말이네 인용해요. 어머 이거 좋은 말이네 인용하다 보면은 그게 오역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누구한테도 지적했는데 고칠 줄은 몰라. 그런 것들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공부하는 자세가. 자 어쨌든 이걸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이야기하면은 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순응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대중승각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공경하고 순응해야 한다. 자기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를 뭐냐면 주장하고 피력하려고 승단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견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역시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려고 애를 쓰면서 머물러야 돼요. 네 번째,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면 이처럼 장로 비구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앉지 않으리라. 신참 비구들을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앉을 자리에 대한 차례, 좌차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좌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비구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앉을 자리에 대한 차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최소한의 바른 행실도 알지 못하거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는 자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 자차라는 그 예의범절이거든. 그러니까 구참비구, 신참비구 이렇게 한문으로는 표현합니다. 오래 전에 출가한 사람이 있고 미리 한 사람, 우리 절에도 뭐 앉아 있는 사람도 대충 비슷한 시기에 같이 왔는데 그걸 존중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관계없이 지금 딱 보면 앉는 날이 자기 정해져 있거든. 그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덜커덕 다른 자리에 나도 여기 앉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어색해진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이유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 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차들이 다 있고 예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예의들이 깨어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 선사 초청 법회를 하니까 모 선사께서 점심 공양하고 있는데 젊은 비구가 와가지고 법 거량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스님한테. 이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젊은 사람이 또 큰 스님한테 법 거량을 함부로 자기가 방해도 구하지 않고 도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이게 분위기가 아니고 또 점심 공양 시간이니까 그거 아니다 싶어서 옆에 같이 공양하시던 그 스님을 모시는 이제 중진 스님이 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좀 제지하려고 분위기를 화제 전환을 하는데 아이고 스님은 언제 출가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는 법납이 40 몇 년입니다. 법납이 40 몇 년이라는 이야기는 출가한 지가 40 몇 년 됐다. 출가한 지 법납이라는 것은 법에서의 나이를 법납이라고. 법납이 40 몇 년이라니까 아니 지금 이 중진 스님들도 30년이 채 안 됐는데 40 몇 년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40 몇 년이 되는가 해서 눈을 땡가랗게 뜨고 있으니까 6살에 절에 왔대. 그러니까 6살에 절에 온 건 법납으로 치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절에 온 시간부터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댓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보다 더 쓰는 언어가 너무 봉건적이라. 봉건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단어가 봉건적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억양이 사극에서 보던 억양이 나옵니다. 어허 이러면서 사극에 보면 왜 대감들하고 있잖아 하는데 야 그 억양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 조선시대 살고 있는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여튼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실소를 금치 못한 게 있는데 그 젊은 스님이 문제죠. 자차의 문제 내지는 예의의 문제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뭐 한 경우는 뭐 산속에서 오래 있다는 양반이 어떤 행사 가가지고 초대했는데 뒤에 이제 뭐 큰 스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누군지 다 추정하니까 뭐 큰 스님께서 법문하는 데 있는데 이 분도 뭐 이 뒤에 법문하시는 스님보다는 뭐 후학이고 그런데 또 산속에 오래 있다 와서 초청해가지고 인사말 그러니까 법문하는 거하고 인사말은 다르죠. 그래서 인사말을 시켰는데 인사말은 여러분 한 몇 분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되겠죠. 인사니까 그 뒤에 법문하시는 큰 스님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말로 올라가가지고 지가 법문을 했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큰 스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법문자리 법자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엄청 기다리잖아요. 앞에서 자기 뽐내는 소리를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뒤에 큰 스님이 올라가셔서 하는 이야기가 앞에 모모 스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라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그 짧은 말에 다른 박수를 막 치죠. 이 사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막 30년 동안 산속에 살았다고 이 또
막 떼먹은 이야기를 잘 하는 양반입니다. 이러면 또 대충 절판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군지 추정을 하는데 참 이게 예의 없는 거죠. 자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내가 직접 이거는 또 다 경험한 거지만 내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었고 언제 한번 내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했더니 지 말 잘한다고 다들 15분씩 하네. 세상에 2시간 반을 이야기를 모두 합치니까 앉아있는 사람 뭐가 돼요? 그냥 참들 철없다. 그냥 간단하게 일어나서 얼굴 보이고 인사만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좋을 거를 그렇게 눈치 없는 자들이 불교하는가 싶은 게 요 장면 보니까 또 생각나네. 요걸로서 나도 업장시켰습니다. 말 다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장면 나오면 이야기 안 하려고. 자, 5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면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한낮에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도반들이 만일 숲속에 비구하는 거주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거나 한낮에 돌아오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는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고 한낮에 돌아오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여러분 마을에 일찍 들어갔다가 한낮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노닥거린다고? 신도 관리하는 거지. 신도 관리하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노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아침 일찍 간다는 이야기는 걸시가로 가서 걸시 가는데 뭐냐면 그냥 차제거리 하는 거야. 요점 정리하는 거야. 요점 정리한다는 얘기 부잣집들 이러니까. 그래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담소 나누면서 신도 관리하면서 늦게 오는 거지. 뭐 나중에 교단이 확대되면서 더 했겠죠. 그러면 식사 초대도 응하고 뭐 가사의 보시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뭐 당연히 또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 뭐 현행 성단에도 많이 생기죠. 뭐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요즘 속된 말로 이랍니다. 에이 상도이 예절이 있지. 뭐 저도 이제 간혹 다른 절에 가서 행사에 참여합니다만은 그절 좋은 소리 해주죠. 제 잘난 이야기 안 합니다. 내지는 또 어느 절에 불자를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만나면 제 어필을 해요. 그러면 그 절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요. 그 절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대접하겠다 이런 하는데 저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당신하고 밥 안 먹을래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서 안 돼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우리가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는 식사하자는 이야기야. 안 하자는 이야기야.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몇 년 전에 부산 왔다 갔다 할 때도 몇몇 이제 저한테 속한 분들이 아니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밥 잘 먹죠. 그걸 거부할 일이 뭐 있습니까? 또 일부러 공양 같이 하려고 만나는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합니다. 문자로 와가지고 언제 한번 꼭 좀 모시고 싶은데 아이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게 실은 그렇게 친해지면 원래 그 사람을 이끌던 스님이나 단체는 뭐가 됩니까? 제가 여기서 목닥치고 있다가 어느 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절에 오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저 보람의 법당 앞에 가가지고 보람의 법당보다 대원정사가 영음 더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숲속에 비구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너무 일찍 마을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한낮에 돌아와서도 안 됩니다. 6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면서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가정집 방문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이와 승가대중이 머물 때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하면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너무 집에 왜 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의 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불러내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아이 뭔 일인데 좀 만납시다 뭐 합시다 처음에는 마치 공적인 일처럼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되면 또 사적인 이야기가 막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서로 관심을 저분이 내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 보살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해서 둘은 좋을지 모르지만 승관은 깨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 사적으로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또 안 하려 그러고 뭐 그냥 연락 안 오면요 무소식이 희소식 아닙니까? 잘 있는 거지. 나한테 연락 와봐야 누구 죽었다는 연락밖에 없어요. 뭐 좋을 때는 연락 잘 안 하더라고. 뭐 저것들 기분만 좋을란가. 그래서 그런 거죠. 사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뭐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하는가 안 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여자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 오빠야 말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전화 오는데 저 5층에 사는 아줌마가 관리비 낸 거 그거 뭐 때문에 전화 오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때 뭐 판매 사원이나 해가지고 뭐 괜한 전화 받는 거뭐 이런 거 말고 맞다 오늘 정수기 AS 받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그 이야기 하니까 아침에 생각나네. 중요한 일인데. 자 어쨌든 강연에도 헛소리야. 자 그래서 이 숲속에 거주하는 전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 때 틀림없이 때 아닌 때에 방문했을 것이다. 그러니 승가 대중에 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 대중에 와서 승가 대중에 머물 때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가정집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우리 집 위치를 묻는데 나는 막 법회를 들어와야 되고 그냥 당목선에 몇 번 출구로 나와야 2번 출구입니까?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그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난 법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람의 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있으면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가르쳐드린. 참 우리 저를 가르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주변에 와서 대원정사 내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7번 사람들을 오게 하자는 건지 말게 하자는 건지 묘해. 7번 더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면 오만불손해서도 안 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만불손하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경거망동 뭐 앞에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어무한불손하거나 경거망동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 때 틀림없이 아주 오만불손하고 경거망동했을 것이다. 그러니 승가대중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오만불손해서도 안 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8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면 험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수다스러워서도 안 됩니다.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말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말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단어들을 즐겨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 어제 우리 거사님하고 점심 먹다가 푸틴 욕을 막 하더라고. 욕들만 하죠. 전쟁을 발발시켰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듣는데 갑자기 또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는 걸 막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길 아니 무슨 무기 수출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가 무슨 좋은 나라입니까?
이 무기라는 것이요. 사람을 치는 예? 그잖아요. 요즘 뭐 영화 오펜하이머인가? 그게 나도 뭐 조만간 볼까 하는데 여러분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려 17만이 죽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그래서 뭐 히로시마 원폭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폭이 7월 달에 만들어지는데 8월 6일 날 떨어뜨립니다. 7월 중순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종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 이전에 원폭 투하 이전에 그 미국 B-29가 날아가 가지고 도쿄를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도쿄가 초토화됐는데 20만이 죽어요. 22만인가 죽습니다.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원폭 터트리려 할 때 의견이 도쿄 앞바다에 터뜨리자. 그래서 겁만 주자. 가 있었는데 오펜하이머가 사람 사는 데 떨어뜨려. 이래야 이거 죽일 놈이지. 이래 되면은 그죠.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 이런 게 3시간에 걸쳐 이야기가 된다니까 사전에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잘 좀 숙지하시고 가서 보면은 그래도 논란이 항상 영화를 만들면 논란이 많습니다. 크리스토퍼 논란이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권 인터스텔라도 있고 진짜 인기 못권 테넷도 있고 테넷은 나는 3번 봤는데 3번째 보니까 뭔 이야기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야 영화를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토벤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 나는 우리 메시지 주는 것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요번에 이제 오펜하이머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3시간짜리 영화를 갖다가 만 얼마 주고 보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싸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뭐야 말년 운이 안 좋은 거지. 그 뭐냐면 미국 그 막 메카시즘에 몰려가지고 결국 모함받고 이제 말년이 불운한 그런 양반인데 그런 사람의 어떤 천재 과학자에 대한 일대기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17만이 죽었어요. 그게 뭐 우리한테 적성 무기든 어떤 관계없이 무기 하나로 KF-21이 뭐 잘 날라다니는데 그 도대체 몇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잘 날라다니. 그러니까 무기 파는 거요.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군수업자들 그래 뒤로 살살살 그걸 무슨 뭐시여 푸틴 욕하면서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이율배반이야.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꺼내느냐? 자기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지금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감각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험한 말 했을 때 막대 먹은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냥 뭔 말하지 모르고 자기의 욕망거리에 합리화의 도구로 쓰이는 것도 험한 말이 됩니다. 아무 말 막 하는 거 수다스러운 거지. 아무 말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장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입장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입장 없는 사람도 많잖아. 아무 입장 없이 누구 편만 들어가지고 막 선거 때 보면 많지. 묻지마 그냥 투표도 하고. 세상이 건전해지려면은 내가 어떤 정파를 좋아하더라도 그 내 입장에 그 정파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그 정파를 나무라야 돼요. 그래야 그 정파가 달라질 거다. 그죠? 근데 아니고 그냥 무슨 그게 결국 그냥 이야기 사회 논의가 싹 다 수다스러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우리의 발전이나 도모를 위해서 왜냐면 좋은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어 낭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요. 언어 낭비를. 언어 낭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죠. 절에 오면 그냥 묵어내려가지고 입 다물게 하는데, 또 절은요, 진짜 언어 소비를 해야 지적 역량이 자꾸만 커집니다. 근데 절에는요, 언어 소비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지적 역량의 경제가 돌아가요? 머리 경제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절만 오면 다 바보 돼. 왜 그런지 몰라. 신도들도 그렇고, 멀쩡하게 밖에 괜찮은 사람 절에 와가지고 다 바보 만들어 놓고, 막 뭐 이거에 따라라, 저거에 따라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언어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언어 역량이 그래도 제대로 자리 잡히는 게 우리 수행으로 따지면은 새끼 이선. 그래서 자리 잡힙니다. 그 정도로 언어 역량이라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새끼 이선에 잡히는 언어 역량이 대승불교면요, 그 언어 역량이 최고점에 오르는 것이, 예? 선해지, 선해심, 선해지에 가야 잡힌다 말이에요. 사무해지에서 잡힌다. 그러니까 선해지가 법운지 10지에서 9지잖아요. 법운지 아래 단계, 거기에서 잡힙니다. 말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험한 말을 하거나 수다스러우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험한 말을 하고 수다스럽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험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수다스러워도 안 됩니다. 9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무는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도반과 사귀어야 합니다. 훈계를 남의 말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문성들 아닙니까? 부처님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훈계를 자자 하잖아요. 자자. 상대방이 나한테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잘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발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반들이야, 만약 숲속에 거주하는 미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도반과 사귀면, 지조하는 나쁜 도반이라는 게 무슨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부산에 어느 불교작가니까 남자 잡는 자리하고 여자 잡는 자리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왜 저렇게 다르게 합니까? 저 같이 앉혀놓으니까 바람 나더라. 안 그러고 이제 그거보다 또 하는 게 자기들끼리만 모여. 그래서 그 불교대학이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한 불교대학인데, 우리 왜 옛날 학교에 있으면은 1분단, 2분단, 3분단 있어가지고 일주일마다 자리 이동하잖아. 막 그런 식으로 이동도 시키고 그러대. 그래서 불교대학이 불교 고등학교도만. 그래서 여긴 고등교육을 하네요. 그래서 장난말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좋은 사람, 선우라 그러죠. 선우. 우리 선지식이라는 말. 선우, 선지식.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이야기는 자기하고 의견을 잘 교환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법담을 잘 해야 됩니다.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항상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종국에 법의 주제를 끌고 와서 그것을 해석해내면 여러분은 법담을 잘 하는 겁니다. 아니, 법담을, 그래서 요번에 그냥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세미나고. 자기 생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법을 인용하거나 끌고 와서 재해석하는 일이 그게 법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존재는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도반과 사귀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승가대중에 와서 승가대중에 머물 때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고 좋은 도반과 사귀어야 합니다. 10번째, 도반들이요.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이제 회장은 효산스님도 한번, 명원이지 명원 스님 한번 만나야 되는데 둘이 이야기하면 밤새 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왜냐니까 둘 다 말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라 한 사람 이야기 충분히 다뤄줘야 되고 또 내 이야기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2-3시가 금방 가더라고. 뭐 이제 그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근데 말을 잘 끊거나 내지는 말을 하고 있다 화제를 돌려버리면은 좋은 대화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그걸 그 무슨 식이라 그러냐? 예? 왜 요점 이야기하면 될 건데 처음부터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이잖아. 누구 관계부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필요 없는 거거든. 그냥 자기가 생각한 요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내 시누이하고 뭔가 안 좋아가지고 시누이 어떤 말에 상처받았는데 시누이는 누구하고 결혼했고 애는 몇이고 뭐 어느 동네에 살고 이래 설명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근데 그걸 뭐냐면 싹 다 우리 뭐 문서로 무슨 채라 그러냐 하여튼 그 이렇게 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그런 뭐냐면 습관이 들어있는데 그 습관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또 너무 또 그냥 요점 정리를 너무 해가지고 상대가 못 알아들 경우도 있고. 제하고 일상 대화하면은 저는 요점 정리를 너무 화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상도 쪽 특징이라. 왜 뭐 우리 경상도 흉내 내면 그러잖아. 가가 이래. 뭐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전 단점인 줄 알죠.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적 대화에서는 그게 불현듯 자꾸만 나옵니다. 아직 업장이 남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10번째,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숲속에 비구 한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 먹는 데가 규칙적이겠어요? 배고프면 먹겠어요? 배고픈 시간이 규칙적이겠어요? 그냥 고플 때 고플까요? 이 문제입니다. 감각의 대문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도 왜 아침에 뭐냐 피곤하고 입맛 없으니까 아침 걸렀으면 하는데 아침 걸러요. 식구 때문에 먹어요. 식구 때문에 먹거든요. 근데 같이 살면 그렇게 규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감각의 문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고 혼자 그냥 있으면은 저도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으니까 저는 이 밥 먹는 거하고는 그게 없어요. 혼자 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아침 꼭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삼시세 때는 넷째 찾아먹는 건 살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한 끼 거르는 거는 저는 먹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내 친구들 도반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배고파야 먹거나 야 참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먹고 이렇게 합치다가 이유가 뭐냐니까 귀찮대요. 그게 할 줄 모르고 귀찮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있어 버릇하면은 이 문제 생기는 거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 자유예요, 천덕꾸러기예요. 혼자 있으면 그게 자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세상에 나오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규칙 정해놓는 게 좋죠. 제가 그냥 이렇게 배고팠나 바나나를 2송이를 한꺼번에 먹었거든. 그 다음날 있잖아요. 어제 바나나 이게 2개 있었는데 왜 없지? 아니 뭐 나말고 전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먹고 갔나? 근데 결국 내가 먹었더라고.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죠. 11번째,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지 못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음식의 적당량보다는 너무 입에 단 음식, 우리가 외식들 많이 하고 하면은
주로 달잖아요. 맛을 내는 데는 뭐 우리 백종원 씨 나가 단짠 하잖아요. 그 단짠이 뭐죠? 극단적 맛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평양냉면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라서 슴슴하다고 해. 슴슴한 거 아닙니다. 안에 나트륨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나르추주는 맛을 느끼게 해요. 안 그럼 나트륨이 많은데 슴슴한 맛으로 지금 느껴질까? 나트륨 양이 많은데도 슴슴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짠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맛이고 그게 이제 우리 밖에 가면은 음식들 파는 집들에다 있는 맛이죠.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면 그렇고 수행자들은 이제 음식량 때문에 고민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일종식 하는 것도 우리 지난번 어떤 경제니까 읽어보니까 원래 일종식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돼서 일종식으로 간 거야. 정리돼서 하루 한 번 먹는 걸로 갔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던 사람이 한 번 먹으려니까 얼마나 불만 많았겠어요. 2번 먹은 사람이. 대식가 어느 비구는요, 결국 부처님께서 이건 한 번 더 먹어라. 라고 허용도 해주잖아요. 그 양반한테는 적당량이 그 양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적당량을 먹는다는 거, 이건 지금 뭐냐면 생활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아야 합니다. 12번째, 도반들이요.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깨어있음에 몰두해. 이제부터는 지금 생활을 윤리, 계율의 문제였다면 깨어있음에 몰두해야 합니다. 각성, 우리가 정념에서의 싸띠 하고 다르게 항상 뭐냐면은 공부에 있어서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몰두해야 합니다. 도반들이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깨어있음에 몰두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공부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은, 공부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도 요즘이야들 보면은 이야기하면은 관심 있어가지고 막 제 얼굴도 쳐다보고 막 고개도 끄덕거리고 하는데, 우리 처음 10년 전에 처음 강의했을 때 얼굴들은 지금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친구 따라 절에 왔긴 왔는데 이걸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왜냐니까 자리에 1시간 이상씩 있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잡담하면서도 엉덩이 아파서 찻집에서 1시간 이상 안 있는데,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신경 쓰면서 들어야 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와야 되는지 그만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불편하고 눈치도 봐지고 막 하는 분들이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저 양반은 공부하면 따라오겠다. 아니면은 3조다가 그만 오겠구나. 다음 주에 영원히 못 보겠구나. 슉슉 이래 보입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비구라는 것은 수행자잖아요. 수행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공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 아니 그냥 숲속에 사는 것이 좋다면 그건 수행자가 신선이지.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이지 뭐. 자연인. 아니 뭐 텔레비에 나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 내가 보기엔 뭐 지혜 좋아서 들어 사는데 뭘 자연인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나는 도시인이다 이러면 되겠네. 그거나 뭐 차별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몰두해야 됩니다. 몰두해야 됩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깨어있음에 몰두하지 않는구나. 저도 지금 뭐 책 2권 사놓고 요즘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뭐냐면은 안 더우려고 위에 많이 안 걸치고 그러면서 하니까 책 피면은요. 그래서 뭐 가을만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선선해져야 그냥 밤에 방 안에 불도 안 켭니다. 더워서.
그리고 이 밤에 방 안에 불 켜봐야 모기만 들어와요. 밝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불도 안 켜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 볼 여건도 아니고, 그 뭐야, 책은 또 저는 밤에 읽어야 맛이더라고. 읽어야 맛이라서. 그래서 그냥 가을 겨울 문 좀 닫아 놓고 불 켜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6시 세상의 모든 음악 들으면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을 그럴 계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자, 13번째.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해. 참 여러분들이 월목 이렇게 오시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월목을 안 빠지고 온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물론 탁구 치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안 빠지고 이게 정진이거든요. 그 전에 하도 아니 대장경을 사기는 샀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대장경을 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뭐 비싸기도 비쌌지만은 야 이제 내가 평생을 뭐냐면 의지하면서 공부할 근거가 생겼다 해서 막 기뻤는데 여러분 평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 아닙니까? 대책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애송하는 금강경 해봐야 2페이지 반밖에 안 돼요. 금강경 저 대장경 안에 양으로는 2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경인데 그것도 지금 뭐 내가 짚으면서 겨우 읽는데 다른 경들을 이 한문을 어떻게 읽겠어요? 물론 방점은 다 찍혀 있지만. 그래서 막 읽는데 하도 속상하니까 나중에 책은 샀는데 뭐 뒤다볼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경이 이렇게 대충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짓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대장경을 탁 베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자면서 이거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라. 들어옵니까 그게 무슨 뭐 내 머리가 USB도 아니고 들을 리가 만무하지. 그런데도 저게 품고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릴 때 발심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표상이거든. 대장경 오늘 제가 참조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읽을 때 지난번에 읽은 뭐 해신밀경이나 내지는 능가경 이제 번역하신 분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대장경을 꺼내서 이제 보는 거죠. 뭐 그 이전 한역경전을 다루는 그 이외에는 지금 니까야에서는 뭐 이 없죠. 요즘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니까야 이제 원전을 로마나이즈 된 원전. 제가 뭐 산스크리트 대바나가리나 내지는 이것에 대해서 뭐 큰 조회가 없기 때문에 로마나이즈 된 원전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저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저래 있는 게 지금 저한테는 공부하는 표상이 된단 말이에요. 정진의 표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 잘 보내드릴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냐면 정진. 그래서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는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부지런히 정진한다. 이게 지금 깨어있다 정진한다는 이야기가 옆에 계속 탁 많은 도반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학교 가기 싫죠? 근데 학교 왜 가요?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학교 가서 보면은 아유 그냥 수학 시간 왜 수학 문제 있어가지고 수학은 또 시간도 많아요. 어떻게 된 게 뭐 내 좋아하는 시간 나는 좋아하는 시간이 뭐 한문이나 체육이나 뭐 활동적이거나 윤리 시간 조금 하고 윤리 안에 그 철학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 시간 좀 좋아하고 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이게 수학 시간은 왜 이래 많아. 근데 수학 선생님이 우리 다닐 때 수학 선생님 별명이 살모사였는데 무서워. 못 풀면 맞아요. 우리 영어 선생님은 영어 단어 가르쳐 주놓고 외워라 해놓고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우리 교육은 그죠? 영어 단어를 왜 외운다고 못 외우면은요 혼나는데 이제 맞는 거지. 옛날 남자 학교들은 다 맞잖아요. 맞는데 자기가 예시로 내준 단어 말고 다른 거 물어가지고 모르잖아 그러면. 그 묻는 게 이게 두드러 패려고. 그러니까 수학 5시간, 영어 5시간 하니까 이게 총 일주일에 10시간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지.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학교에 친구들 좋고, 저는 학교에 법당에 있었으니까. 점심 먹고 가서 그냥 목탁 치면서 연불하는 그거로 새벽이 아니고 아침 예불 하는 그거로 학교를 갔죠. 나중에 이제 대학 올라니까 수학 시간도 좋아집니다.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외워야 소개의 점수를 채우니까 좋아하는데 요즘 수학 내 공부해서 잘할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14번째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챙김이라고 했을 때 번역은 마음챙김이라고 했지만은 마음챙김의 내용은 피드백입니다. 나한테 중요한 체험입니다. 체험. 그것이 지적 체험도 있고요. 심적 체험도 있고요. 행동적 체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꾸 나한테 체화되는 것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화된다는 이야기는 내 몸과 마음이 기억을 한다는 얘기. 신구의가 기억하는 것이 정념입니다. 신구의가. 신구의가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그전 신구의하고 기억할 신구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 그럽니다. 해탈 다른 거 아닙니다. 신구의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념.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마음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렇게 협의로 해석할 내용이 아닙니다. 정념이라는 것은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팔자 바꾸는 겁니다. 팔자. 자, 확립해야 합니다. 도반들이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미국과 마음챙김을 놓아버리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재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재는 마음챙김을 즉 다른 말로 해탈의 계계를 놓아버렸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챙김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죠. 머리 깎을 때 다들 그냥 일부 많은 우리 현행 내가 그 92년도 머리 깎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지하려고 머리 깎지. 근데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뭐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도 주지를 하리라. 주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속된 말로 내 사업체를 하나 가지겠다는 이야기. 야 이걸 목표로 출근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중에 또 몇 분은 지금도 잘 수행하고 있겠지만 뭐 수행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다 보면은 그 초심이 유지돼요. 절에 또 절이라는 사회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회에서 나왔더니 한번 이야기 안 합니까? 밖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너무 이 프로그램 짜고 데이터 관리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DB라 그랬잖아. 그거 막 하기 싫어가지고 대기업 전산직을 하다가 너무 그냥 싫어서 그게 출가했는데 사찰에 와서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제가 할 줄 알았는데 고쳐보니까 저래서 컴퓨터 이 통도사 본사 내에서 제일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지가 전산 담당이 돼가지고 온 말사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다 고치지고 바깥에서 컴퓨터 하기 싫어서 들어왔는데 저래 와 컴퓨터를 돼. 사람 생긴 꼭 산도둑처럼 생기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도 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출간 초심 못 가지고 나중에 숲속에 산다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마음챙김, 정념, 깨어있음, 정진 이런 것들 다 놓아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분들도 있죠. 15.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큰 표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안 오시면은 저 공부 안 할까요? 요즘 또 노는 도구가 얼마나 많아요. 놀만한 도구도 많고. 그래서 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로 하여금 경전을 읽게 만들고 저희 견해를 자꾸만 좀 더 증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보살이고, 저는 성문승이라는 경전 읽고 듣고 하는 경우니까. 15.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삼매죠, 그죠? 도반들이여.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의 특징이 객관성, 일관성, 부동성 세 가지죠. 그걸 우리가 가지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밭입니다. 마음 밭. 정념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성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삼매에 의해서 그 정념이 해가 됩니다. 이 삼매에 의해서. 삼매가 없으면은 정념 수준에서 그냥 마쳐버려요. 그러니까 정념했을 때 우리가 윗바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윗바사나가 해가 되거든요. 근데 윗바사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문으로 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볼관자. 그래서 지관에서 지자 그칠 지자 쓰면 삼매, 볼관자 쓰면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데, 정념, 윗바사나,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이 그냥 종결 난 거야. 더욱더 개선해 나아갈 바야. 더욱더 개선해 나아갈 바거든요. 그 개선해 나아갈 토대가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기초하지 않으면은 정념의 관이 해, 빤냐로 뭐냐면은 일어나잖아요. 통찰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매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도반들의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마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존자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공부의 토대는 일단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주관적 자기관념, 우리가 고정관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소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입장에서 객관적이 되어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객관적이 되어야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주관적인 것 같으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면은요, 나 혼자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실래요? 같이 사실래요? 같이 살려면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하면은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단정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원래 저 인간 저래. 이러면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야 돼요. 그럼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잘 모를 수밖에요. 개체가 다르니까. 모를 수밖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가정사에서도 훨씬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아니고 각방 쓰는 사람 있다며 물어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객관성.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이죠. 일관성. 공부하는 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뭐 우리가 기타끼리 경 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믿음이 나중에 신근이 확립되는, 믿음의 기능까지 확립될 수 있는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일관성이 있는 거죠. 부동성. 자꾸 내가 어떤 결과물들을 확
확보해야 마음이 안 흔들리죠. 요게 이제 삼매입니다. 삼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지, 예? 집중되어 있는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삼매는요, 내가 삼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삼법인 하잖아요. 삼법인이라는 이야기는 불교 이제 공부하면 기초교리에 다 삼법인 배우잖아. 세 가지 법은 도장처럼 꽉 찍혀가지고 이걸 확정적 진리라는 이야기. 확정적 진리에서 제일 첫 번째 진리가 뭐지?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업입니다. 항상 하면은 업이에요, 업 아니에요? 항상 하면 업 아니죠? 항상 하는 것에 시간 공간이 어디 있어요? 항상 하면 업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죠, 항상 하니까. 근데 무상하니까 움직이는 거죠.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업이라는 말을 하고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업 따로 무상 따로 지금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상을 아이고 우리 인생 무상, 옛날 한진이가 어떤 드라마에 인생 무상 삶의 얘기했는데, 그런 드라마 안 봤어요? 옛날 TBC에서 한 드라마 있어. 정윤이 나오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냐? 그래서 무상 하는데 그 무상이 아니고, 이 무상이라는 것은 업을 다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정, 움직이지 않는 삼매,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법 같으면은 삼법인이 아니고 사법인, 오법인 해가지고 정도 들어가야지. 삼법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착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을 착각하지. 그게 삼매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본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공 많이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이제 이게 우리 동양에서 불교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다 해석하지 못한 오류가 또 이 안에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선정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것은 윗바사나를 뭐냐면은 빤야로 이끄는 토대가 되는 것이 선정입니다. 16번째, 도반들의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통찰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 정, 해 수준으로 항상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5근 5가지 37 오리분법 중에서 5근 오래 갈 때 5근에서도 신정진 염정해 하잖아요. 예? 이 말이 다르게 바뀌지, 유식에 가면은. 예? 유식에 가면은 무슨 심소요? 예? 연행심소 말고 별경심소. 별경심소가 뭐냐면 욕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해. 그 다음 뭐예요? 염정해 나오잖아요. 이게 언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별경이라는 게 뭐냐니까, 욕하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꼭 눈에 보는 대상이요, 안 그러면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데 욕망의 대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별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사만 바꿨지 기본 자료는 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이렇게 하지만 욕이나 믿음이나 다른 이야기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욕이라는 것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근데 욕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불특정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거지. 욕망을 가진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믿음 정진하잖아요. 정진. 유식에서는 승해라고 이야기인데, 승해라는 이야기는 이상적 해석. 예? 자기 안에서 피드백 받아서 생기는 의지, 뭐 이런 것 다 승에 들어가는데,
정진 안에 자신감 안에 그게 다 들어간다니까. 말만 바꾸란 거야. 그 말 바꾸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예요? 염정에는 항상 세트잖아. 염정에는 세트면입니다. 즉 정념과 선정과 통찰지향의 세트이지. 염은 반드시 내가 좋은 경험을 막 축적하잖아. 신구의 삼업으로 좋은 경험을 축적하는데 삼매의 뭐냐면은 수준에 따라서, 삼매의 수준에 따라서 해가 달라져요. 이 좋은 경험이 다시 더 개발된다고. 여러분 색계 일선에서의 삼매 정도로 가지는 해하고, 예? 공무변체에서 가지는, 공무변처정에서 가지는, 예? 경험상 자해가 발동되어서 가지는 그런 경험상에서 나오는 해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삼매의 질이 다르다니까. 삼매가 자기 내면에 어떤 부분에 있느냐, 안 그러면 이 삼매가 확장되어서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소원성취하려고 그러지. 대승불교로 이야기하면은 소원성취하려고 그러지. 그 소원과 보살의 소원하고 같아요, 달라요? 원이란 거는 동류지만은 내용의 질 자체가 다르잖아. 소원과 서원은 질이 다르잖아. 왜 그래 달라요? 보살은 대승불교로 얘기하면 삼매가 돼 있고, 우리는 삼매가 돼 있어 소원조차도 바꿔. 소원조차도 바꾸는 삼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돼 어떠냐에 따라서 소원과 성원은 차별이 생깁니다. 보살이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야. 자, 17번. 야, 이거 오늘 굉장히 밝자. 끝내자. 17번.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높은 법과 높은 율에 전념해야 합니다. 도반들이여,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에게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하는 자. 이때까지는 저 사람의 상황을 보고 말을 그냥 했어. 면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저 말 이러쿵저러쿵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요,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니 비구 수행자한테는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어보는 내용이 높은 법과 높은 율, 법에 대한 해석, 율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니까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잘 안 읽히는 이유가 뭐죠? 법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법에 대한 해석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높다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해서 법에 대한 해석, 율에 대한 해석. 율이 왜 이런 율이 제정됐을까라는 것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그냥 딱 어떤 현실에 있어서의 이유가 있고 앞으로 거대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각기 다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 안에서 똑 떨어지는 이유도 있지만은 시공을 넘어서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율과 법에 대한,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면 그걸 논장이라 그러고, 율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면 율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장. 그래서 3장이 경장, 율장, 논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런 해석이 없으면은 그 비구는 지금 공부한 사람이야. 아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못 가르치는 사람이야. 못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래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만일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가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숲속에 거주하는 존자는 혼자 숲속에서 마음대로 머물더니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존자는 높은 법과 높은 율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수승한 법과 수승한 율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 그러니까 논장과 율장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공부가 있어야 돼. 우리 지금 아주 성숙된 고차원적 해석은 아니지만은 우리 나름의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고차원적이 되려면 다음 생에 같이 전문가로 서로 만납시다. 그럼 세미나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한테는 이 정도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18번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도반들이요. 숲속에 거주하는 비구는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이 대림선은 평화로운, 이 고요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산타라는 말에 뭐냐면은 고요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평화로운, 참 번역 잘했습니다. 평화로운 해탈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게 평화라는 것은, 고요라는 것은요, 고요라는 것은 이상적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고요라는 말씀에서는 침묵하면 고요할 수 있잖아요. 이 고요라는 것은 굳이 이상을 안 가져도 됩니다. 현실 안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색계니까, 무색계라는 이야기는 마음속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음속 이야기에서의 이상은요, 평화가 맞죠. 마음속 안에서의. 마음속이 그냥 다 세상하고 차단하면 고요하죠. 그건 이상이 아니잖아요. 무색계라 할 게 아니잖아. 항상 무색계했잖아요. 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 설명 못 하겠구나.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 불교 삼매를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몽중일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은 그냥 이러쿵저러쿵 만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고요,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초기 불교에서는 심일경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일경성이라는 것은 심일경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 즉 객관으로 그 심일경성에 대해, 그 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심일경,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객관 다음에 일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응?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확고히 믿고 그것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심일경성이라는 것은 삼매에 있어서 가장 뭐냐면은 기본 장치라고. 우리도 심일경성을 가지고 있지. 근데 심일경성이요, 예? 심남발성이요. 한 번 일경인데 이 일경을 너무 남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남발해가지고 나는 삼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번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대상이 뭐냐면 평화로운 해탈, 무색계 평화로운 해탈 했을 때 그 평화가 이상으로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언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냐면 이 자료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내가 공무변절, 신무변절 내 막연하게 내 나름의 해석을 하다가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경전 한자락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오면요, 팔짝팔짝 뜁니다. 팔짝팔짝 뛰는데 이 구절도 팔짝팔짝 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니까야 원전 또 확인 다 하고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자에 대한 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로 나를 접근, 다가서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격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어떻게 설명이래요. 경전에는 이게 설명하는 구절이 없는데, 공무변조, 신무변조, 무소유조,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비구는 설명해야 되잖아. 질문을 하고 설명이 됐다는 거다. 그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적 참고를 하게끔 하는 한 구절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면 인간을 초월한 법, 이제 아라한의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가 이 경에서는 참 많은 다른 부분은 막 읽으면서 쭉 알 수가 있는데 18, 19번에 가서 엄청난 영감을 주었던 그러한 뭐냐면 울리산이
경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